어떻게 제기하셨어요? 젊음이 있었고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홈쇼핑 쪽에서 연관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팔리더니 그게 한 2달 3달 지나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 물건 만들어 되기보다 그때 그 작은 협상 공장에서 한 달에 한 4억 5억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래 하면서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싶어서 해외를 직접 나가기 시작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지. 전 세계 33개국 나라를 다녔고 100개 도시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는 결과 참 일본, 중국, 대만,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국 홈쇼핑을 하면서 상당히 그때만 해도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40년 동안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업 시장은 1980년에 시작했고 주 종목이 주물 프라이팬으로 1990년대에 시작을 해서 프라이팬으로 한 200여 종을 만들어서 팔았어. 국내도 하다가 97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그걸 무사히 넘어갔는데 99년도에 프라이팬 처음에 만들었는 이유는 송판하는 사람이 학교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한테 친구한테 모든 물건을 다 줬는데 IMF 겹치면서 좀 힘이 들었던가 99년 7월 달에 6개월치 여행을 탕 부도를 맞았다. 6개월치 판매분을 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지. 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버린 거야. 이렇게 그런 충격이 사업을 하면서 6개월치 여행을 몽땅 부도 맞았다는 거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게 금액으로 치면 당시에 한 얼마 정도 그 됐었나요? 당시에 한 20쯤 돼. 그럼 20억이면은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지금 가치로 치면은 한 얼마 정도였을까요? 뭐 적게라도 50에서 100억 사이 되겠지. 그러면 그거를 방법이 없었나요? 아무 방법이 없었지. 아무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내는 게 그때 내가 이제 갖고 있었던 게 당좌 수표를 갖고 그걸로 다시 이제 준비를 다시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.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모든 인생도 정리할까 싶었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만 그때 갖고 있었던 게 젊음하고 당좌. 네, 그때 아버지 연세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27년 전이니까 그러면 뭐 40대 후반쯤 돼. 네. 그때는 일어설 힘도 있었고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도 있었고 한 6개월을 방황하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을 해. 돈 먹고 나르신 분은 잡았어요? 나중에 어떤 거래처에서 만나보면 뭐 지나간 일이고 1년 지나니까 나도 거기에 상처가 다 아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형사 구속이 되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나요? 뭐 그런 부분도 또 결국은 내가 고발도 하고 해봤지만 부지런지시고 서로 원수만 지고 때문에 막 그냥 묻고 말했지. 그때면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는 살만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2년만 내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. 어떻게 제기하셨어요? 그 내가 말했던 대로 갖고 있는 게 돈으로 주는 당장 수표가 있었고 젊은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홈쇼핑 쪽에서 연관이 돼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팔리더니 그게 한 2달 3달 지나니까 그게 기하 급속도로 늘어나는. 그때는 홈쇼핑이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역 방송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구서나 부산서 털면 우리 방송만 나왔다. 처음에는 하루에 50개 같으면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하더만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루에 2천만 원씩 막 올라가다. 그때 하루에 2천만 3천만 원 막 올라가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 물건 만들어 되기보다 너무 바빴어. 그때 그 작은 협상 공장에서 한 달에 한 4억 5억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때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회사도 좀 돌아가고 했지. 그리고 나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신 거는 뭐 어떻게 그런 아이템을 발견하셨어요? 그 당시만 해도 주물 프라이팬 계통에서 상당히 인기들이 좀 뜨기 시작했지.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코레네 프라이팬도 주물 프라이팬 인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1조를 한 셈이지. 국내 프라이팬 시장에서 거의 뭐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. 네. 우리가 지금 그래 하면서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싶어서 해외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불러들였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. 그래서 결국은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를 직접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우리 홈쇼핑 자료를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서 중국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지. 일본을 했는데 중국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코트라 도움을 많이 받았지. 코트라 도움을 많이
받아가지고 전 세계 33개국 코트라를 있는 회사를 참 나라를 다녔고 100개 도시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는 결과 참 일본, 중국, 대만,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국 홈쇼핑을 하면서 상당히 그때만 해도 많이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니까 홈쇼핑의 저기라는 게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 가지 품목을 만들면 뭐 1년씩 2년씩 만들 수 있었고 팔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인기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.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200여 가지가 있었다. 200여 가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장보다도 제조 공장이 더 커졌고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홈쇼핑의 가장 장점은 단기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. 단점은 뭐 하면은 세월이 어떻게 장기간 팔 수 있는 인기 상품이라도 장기간 갈 수 있는 이 가기가 참 힘들다. 그리고 또 경쟁자도 너무 많고 지금은 국내에서 주물 후라이팬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. 문 다 닫았다. 전부 다 다른 걸로 돌아가고 스테인리스 시장으로 돌아가고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거의 이제 제조업은 후라이팬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. 그래서 세월을 갖다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마무리 수준인데 지금은 거의 끝났다고. 네. 코토라랑 그러면은 33개국을 그러면은 다 방문을 하신 거예요? 100개 도시를 가보셨다고요? 그렇지. 33개국 100개 도시를 다니면서 네네. 그게 한 5, 6년 동안에 다니면서 경험도 많이 얻었고 세상도 많이 받고 지금도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하자면 자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데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관한 별로 없으니까 지나간 과거 얘기지. 네, 그래서 그 이번 영상에 이제 저희 주제가 뭐냐면 그 사업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40년 동안 하셨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저와 지금 유튜브를 찍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그 이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를 찍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아버지와 저와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다른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건 뭐 돈을 많이 벌었건 못 벌었건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인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사업을 하셨다는 건 특히나 제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시고 그 30개국 이상이 되는 국가에 방문을 하시면서 수출을 해보시는 그 경험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가 뭐 저희 가족들 뿐만 아니고 뭐 다른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이제 찍고 있어요. 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도 그 그룹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 후진 양성을 하셨단 말입니다.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런 어떤 경험이 주변에 있던 소상공인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네네.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도 배울 점도 있고 내가 했는 것 중에서도 저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사실 내가 뭐 영어를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해외 영업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참 운 좋게도 코트라 도움을 많이 받아요. 나중에는 대구 경북 코트라 무역관장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장을 나간다는 게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. 그게 그 두려움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너무 세상이 크고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코트라라든지 뭐 무역을 한다면 수출을 한다면 정부 지원이 많거든.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지금도 그쪽으로서 도움을 받으면은 지금도 뭐 작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 뭐 요즘은 또 더 좋잖아. K-뷰티라든지 K-푸드라든지 이런 걸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런 사람들이 비록 뭐 자기 혼자 하던 종업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관계없이 한 100명쯤 있으면 어느 정도 기초가 기반이 딱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2명, 3명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기 두려운데 첫 번째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요. 뭐 코트라라든지 그런 해외 전시회라든지 물론 초창기는 뭐 그게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전시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품목이든 간에 다 되거든요. 이렇게 나가서 해외 바이어를 만나보고 한 번, 두 번 만나다 보면 이 경험이 쌓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나가면 한 10번만 나가면 그때부터는 해외가 안 들어오지더라고. 어쩌면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어떤 왜 그러냐 하면 국내 시장은 나하고 비슷한 직업군들이나 회사들이 많아. 한데 해외에 나가면 아직도 요즘은 더 좋잖아. K-뷰티, 푸드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을 이제는 많이 알아준단 말이야. 그걸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
그 강점이 지금 대단하거든. 그때보다 20년 전에 30년 전에보다 지금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제조를 하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국내 그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이 엄청나게 넓고 크니까 도전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. 할 수 있고 그 자신감을 가지 못해. 연락하면은 정부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코치를 받든지 해서 그런 경험담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. 기업이라 하는 게 창업도 있고 수승도 있어. 근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.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. 그게 힘든 거야. 근데 수승은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거든. 물론 수승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업의 크기가 커졌고 어떤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수승이라 하는 걸 하는데 거기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 그게 수승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생각해요. 창업과 수승에서는 창업하는 분들이 상처 어렵지만은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된다. 재건부터 인력 관리부터 뭐 국가에 대한 모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수승은 그걸 만들어 나가게 나왔던 부모나 누구한테서 받아놓은 기업들이 그 잘 굴러가도록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래 물론 수승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지만 창업주들은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 돼가지고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창업주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. 그 대구 경북 코트라 관장님을 하셨다는 거는 그 일반 기업인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? 코트라 직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코트라에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트라 지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단장 어떤 우리 전체의 그게 모임의 단장이지. 아 기업인들 중에서 그렇지. 아, 네.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이 다니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지.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참 동안 단장 노릇을 했으니까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을 아버지 말씀이라고 따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저런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. 뭐 제조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야 되고 원자재를 사야 되고 뭐 직원을 뽑아야 되고 팔아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이런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험담을 아버지의 경험에 빗대서 하나씩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분명히 이제 누군가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분이 뭐 한 분이든 뭐 두 분이든 뭐 10분이든 뭐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뭐 크게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또 찍어 놓으면은 뭐 10년 100년 뒤에 또 뭐 저희 집안에 뭐 누군가가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되게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고요. 이어서 뭐 좋은 영상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